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지리 온대기후 파트 1차 시입니다. 자, 여러분들 프린트는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13페이지 쪽을 피시면 되고요. 오늘은 온대기후를 2시간에 걸쳐서 나갈 건데 그 앞에 먼저 온대기후의 기본적인 특징과 그 다음에 온대기후 중에서도 기후가 4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2가지를 배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대기후는요. 지금 보이는 대로 전 세계의 대륙에 있어서 거의 중간 부분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지면 보통 가운데에다가 선을 쫙 긋고 요쯤이거든요. 자, 가운데 적도. 자, 0도가 있는데 여기에서 요 정도. 요쯤이 한 30에서 60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극지방이 90도니까 딱 거의 중간? 중위도에 위치한 게 온대기후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색깔이 또 다르죠. 이렇게 온대기후는 약 3가지의 4가지의 기후로 분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습지에 보면 전반적인 모든 온대기후의 공통된 특징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기준. 최난월 평균 기온이 몇 도 이상이면서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 이상 18도 미만이다. 사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거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엉뚱하게 여기에다가 빈칸을 뚫어놨는데 여기는 우리가 냉대기후, 한대기후를 할 때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최난월 평균 기온 10도 이상이다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거죠. 최한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3도부터 18도 사이이다. 우리가 앞선 시간에 배웠던 열대기후는 최한월 몇 도 이상이어야 되었죠. 욕 나올 정도로 덥다. 18도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온대기후는 위도가 살짝 올라가서 18도보다는 안 된다. 근데 우리가 냉대기후, 한대기후와 구분짓기 위해서 대신에 마이너스 3도보다는 높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요거 중요한 기준입니다. 대체로 연 강수량이 500ml 이상이고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요거를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요. 이거는 우리가 건조기후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표현인데 이 말은 강수량이 증발량보다 많다. 한마디로 대체로 수변한 편이다 라고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온대기후는 주로 어디에 있느냐? 중위도에 분포를 하죠. 근데 이 중위도에는 항상 바람이죠. 어떤 바람이 부는 기후이냐? 우리가 그때 대기 대순환을 하면서 항상 위도대별로 요런 바람이 분다라는 거를 짚고 넘어간 적이 있었어요. 30도부터 60도 사이에 지금 어떤 바람이 불고 있나요? 그렇죠.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대기후는 대체로 편서풍이 부는 중위도에 분포하고 있다. 그래서 항상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특징으로는 계절에 따른 어떤 것의 차이가 커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죠. 그 증거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계절이 있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죠. 북반구 중위도 여기쯤에 있고요. 북반구 중위도. 북반구 아니라 남반구 중위도.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우리나라는 요쯤에 있어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있는 이유는 알 수 있죠. 태양이 요렇게 수직으로 내리쬐 때 거의 수직으로 내리쬐는 구간은 우리나라가 여름인 시절이고요. 근데 반년이 지나서 지구가 이쪽으로 도착을 했을 때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곳이 어디로 내려갔다? 남반구로 내려갔다. 그래서 요거 열대기후에서 중요했었죠. 1년 동안 적도수렴대가 왔다 갔다 북반구 남반구로 이동한다. 그거 과정을 통해서 각 나라들이 겪는 게 무엇이냐? 이때는 7월 달에는 북반구 기준 여름, 남반구는 겨울. 1월 달이 됐을 때 북반구는 겨울, 남반구는 여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계절이 변화하게 된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온대기후는 계절에 따른 태양이 수직으로 내리쬐는 그 구간이 달라져요. 그것 때문에 계절에 따른 들어갈 말은 일사량입니다. 햇볕의 양을 의미하는 거죠. 햇빛의 양, 일사량이 계절마다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때는
여름, 이때는 겨울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자, 사계절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대체적으로는 이제 기온이 온화하기 때문에 농경, 인간 생활에 유리하다. 자, 인간이 거주하기에 굉장히 유리한 기후이다. 그 다음에 낙엽 화력수와 침엽수의 호남림이 많으며 겨울이 온난한 지역에서는 상록 화력수가 분포한다. 요 말이 뭐냐면요. 그림이 지금 선생님이 실수로 편집을 안 했네요. 자, 우리가 식생, 자, 식물을 의미하죠. 자, 식생은 크게 우리가 화력수가 있고요. 침엽수가 있습니다. 크게 중요하지는 않지만 알면 좋아요. 상식이거든요. 자, 화력수는 보통 이게 이게 넓다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파리가 이렇게 넓은 식물을 화력수라 부르고, 자, 침엽수는 이 침자가 침을 꽂다. 우리가 한의원에서 침 맞는다라고 하잖아요. 그 침이 뭔가요? 바늘이죠. 자, 잎사귀가 바늘처럼 뾰족뾰족 촘촘하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 요렇게 생긴 것이 침엽수입니다. 자, 그럼 우리 화면을 볼게요. 자, 이것은 뭘까요? 화력수일까요? 침엽수일까요? 굉장히 삐죽삐죽삐죽삐죽이죠. 침엽수이고요. 우리가 이 솔방울이나 침엽수를 보면은 뭐가 떠오르지가 않나요? 우리 크리스마스가 떠오르죠. 과거 이제 완전 옛날에 냉대기후, 한대기후에서 발달한 명절 문화인 크리스마스 딱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추운 기후, 침엽수. 침엽수는 대체로 약간 냉한 기후에서 잘 나타납니다. 반대로 이렇게 입이 넣으면 화력수, 요거죠, 요거. 화력수는 대체로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요. 근데 우리 온대기후 같은 경우에는 사계절이 분포하죠. 겨울, 추운 겨울도 있고 더운 여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력수와 침엽수가 짬뽕에서 나타나는 혼합림이 나타난다. 혼합림이 나타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서 자, 낙엽 화력수, 상로 화력수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낙엽 화력수는 지금 보이는 요거,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낙엽이에요. 가을에 빨갛게 물드는 낙엽이 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자, 화력수는 이제 또 사시사철 항상 푸르르냐, 자, 상로 화력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가을이 되면 낙엽이 지는 낙엽 화력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두 개, 화력, 침엽. 자세하게 보면은 이제 세 가지, 상록 화력, 낙엽 화력, 침엽 이렇게 나눠지는데, 이제 온대 기후는 그냥 요거 다 나타난다, 호남림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요 아래에 있는 사진은 선생님이 이제 작년에 제주도에 여행을 갔을 때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어요. 코로나 터지기 일주일 전에 엄마랑 둘이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러분들 요 빨간 꽃이 뭔지 아세요? 동백꽃이라고, 겨울 동자죠. 자, 겨울에 피는 꽃인데 겨울에 어떻게 꽃이 피지? 제주도라서 가능합니다. 제주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남쪽에 있죠. 그래서 요것도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상록 화력수 중에 하나인 동백꽃이 자, 예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항상 푸르른 나무도 있고, 그 다음에 겨울에만 살아있는 침엽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낙엽이 지는 낙엽 화력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이 온대기후의 전반적인 특징, 다음에 나오는 이 온대기후가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된다. 그래서 이 온대기후는 대륙의 서안과 동안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볼게요. 자, 우리 13페이지 가운데 지금 이 화면이 있죠. 이게 자, 온대기후는 크게 동안기후가 있고 서안기후, 양쪽으로 나눠지게 분류가 되는데, 지금 딱 이 유라시아 대륙을 절반으로 쪼갰을 때 여기가 동쪽이 되고 여기가 서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서안기후와 동안기후는 대체로 어떻게 다른지, 왜 다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온대기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동안과 서안을 구분하는 건데, 자, 그 전에 우리가 공통적인 온대기후 특징이 있었죠. 중위도의 분포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무슨 풍이 분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부는 편서풍이 분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편서풍 지금 보이죠? 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바람이 항상 불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자, 대륙의 서쪽과 동쪽이 이 편서풍의 영향을 다르게 받아요. 자, 예를 들면 여기 예시로 나와 있는 리스본과 중국의 칭다오로 볼게요. 자, 포르투갈의 리스본은 자, 편서풍을 어떻게 받습니까? 바로 직방으로 받죠. 자, 요렇게 자, 바람이 저기 멀리 대서양에서 직방으로 때려박습니다. 근데 중국의 칭다오는 어떻게 될까요? 이 바람이
자, 바다에서 이렇게 불어올 때는 굉장히 강했지만 요 중간에 대륙을 지나게 되죠. 요 부분. 자, 대륙을 지나면서 바람의 세기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약해집니다. 자, 이 지형을 우리가 이 대륙을 단면도로 그렇게 칼로 딱 잘라서 표현한다고 볼게요. 자, 대륙을 반 잘라서 본다면 요렇게 중간중간 산맥들이 있겠죠. 자, 여기가 리스본이고 여기가 칭다오입니다. 맥주가 유명한. 자,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는데 시간이 갈수록 대륙을 지나면서 부딪히고 넘어왔다가 또 부딪히고 하면서 점점 작아져서 칭다오에는 요만한 바람밖에 도착하지가 않아요. 자, 이 말은 즉 뭐냐? 자, 우리가 정리를 할 때 밑에 메모칸이 있죠. 편서풍이 중요한데 자, 서안 같은 경우에는 영향이 굉장히 많이 받는다. 근데 동안은 어때요? 자, 대륙으로 지나기 때문에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편서풍의 세기가 굉장히 약해진다. 그래서 자, 바다에서 직접적으로 바람이 불어오는 이 온대 서안기후 같은 경우에는요. 자, 바닷바람이 불어온다.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해양성 기후, 자, 바다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반대로 자, 동안은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러한 기후를 우리가 대륙성 기후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또 연결되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해양, 대륙 하면 항상 떠오르는 거, 기후를 결정하는 기후 요소, 그 안에 또 영향을 미치는 기후 요인 중에서도 수륙 분포라는 게 있었어요. 자, 대륙과 해양은 뭐가 차이가 난다? 비열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해양과 대륙 중에 어디가 더 비열이 컸을까요? 해양이 비열이 더 컸습니다. 자, 비열 큼. 자, 얘는 비열 작음. 자, 비열이 작으면 어떻게 돼요? 온도가 쉽게 올라가고 쉽게 내려가는 거죠. 그래서 대륙은 연교차가 크다 작았다? 크다. 반대로 해양성 기후는 연교차가 작았다. 왜? 비열이 크므로 자, 온도 변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많다. 그래서 온도가 쉽게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겨울은 온화하고 여름은 서늘하다. 반대로 대륙은 연교차가 크기 때문에 여름은 겁나 덥고 겨울은 겁나 춥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되죠. 연교차가 해양성 기후는 작다. 얘는 연교차가 동안 기후는 크다 라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그래프로 또 볼게요. 자, 여기 있는 리스본과 칭다오의 그 기후 그래프를 보면요. 뭘 보고 알 수 있을까요? 요거. 기온 그래프 중에서 우리가 기온을 보면요. 자, 최하늘과 최남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최남을, 최하늘, 최남을, 최하늘 요곳에 자, 너비 연교차가 어떻다? 자, 동안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안은 동안보다 연교차가 작다. 왜? 편서풍을 직접적으로 받는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반대로 동안은 연교차가 크다. 왜? 자, 비열이 큰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편서풍의 세기가 약하죠. 그래서 최하늘과 최너널의 격차가 크다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요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온대 서안기후, 온대 동안기후를 살펴볼 거예요. 자,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14페이지. 그래서 대륙 서안의 온대기후, 그래서 크게 서안해양성 기후와 지중해성 기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로 온대 겨울건조, 온난 수분기후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크게 온대기후는 동안기후, 서안기후 또 그 안에 또 두 가지씩 기후가 있어서 세부적으로 보면 4개의 기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온대기후의 꽃은 지난번에 형광펜 쳤었던 서안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 온대 서안기후를 확인할 거예요. 그래서 서안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지중해성 기후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서안해양성 기후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서안해양성 기후는 분포 지역을 보세요. 자, 대륙을 쪼갰을 때 마찬가지로 서쪽에 있고요. 그 다음에 바다, 이 대서양을 끼고 있죠. 근데 유럽의 서쪽 말고도 여기 호주와 뉴질랜드도 있고 여기 칠레 남쪽도 있고 여기 미국, 캐나다의 서쪽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분포 지역을 보면요.
자, 서부 및 북부 유럽, 여기가 가장 출제 빈도가 많은 곳이고요. 그 다음에 칠레 남부, 그 다음에 뉴질랜드, 요렇게가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서한해양성 기후는 옆에다가 한번 적어볼게요. 자, 케펜의 기후 구분으로 온대기후니까 C, 열대기후가 대문자 A, 온대기후가 대문자 C, 다음에 하는 건조기후가 대문자 B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서한해양성 기후, 굉장히 수변에 연중 내내 비가 온다. 그래서 수변하다의 F. 그 다음 선생님이 얘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소문자 A, B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서한해양성만 이 소문자 B 3차 구분까지 간다. 그래서 우리가 구분해. 자, 온대기후 중에서 연중 강수량이 고르고, 그 다음에 최나노 평균 기온 무엇 미만이다? 숫자 22도 미만이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게 중요한 거고요. 최나노 평균 기온 22도 미만. 그래서 요 네 가지 중에서 서한해양성 기후가 어느 기후이냐? 바로 요 웰링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서한해양성 기후라고 적어주시고요. 자, 크게 그래프를 볼게요. 자, 최난월 몇 월인가요, 지금? 자, 기온 중에서 가장 높은 거 여기죠. 자, 이거를 딱 봤더니 22도가 안 넘습니다. 자, 이거를 보고 소문자 B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최한월, 자, 마이너스 3도에서 18도 사이에 있느냐? 자, 최한월이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자, 선을 딱 그었을 때 마이너스 3도와 18도 사이에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C, 그 다음에 연중 수변하기 때문에 F, 그 다음에 최난월 22도 미만이기 때문에 B. 자, CFP 기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확인할 거, 열대기후에서 F의 기준은 몇 밀리였죠? 60mm였죠. 근데 우리가 온대기후에서 수변하다의 F의 기준은 여기 안 나와 있죠. 자, 60mm가 아닙니다. 자, 정확하게 케펜이 온대기후에서 수변하다의 기준은 몇 밀리인지 구체적으로 제시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학원 선생님들이나 뭐 다른 학교 선생님들은 뭐 C에서의 F 기준은 30mm다, 20mm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 정확한 정답은 없고요.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30mm가 수변의 기준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열대 기후는 대체로 비가 많이 오기 때문에 가장 적게 오는 달 강수량 기준 60mm 이렇게 잡았는데 온대 기후는 적도에서 살짝 고위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60mm까지 이렇게 많은 기준 잡지 않고요. 보통 30mm 정도면 온대 기후에서는 수변하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하면 좋긴 좋은데 뭐 굳이 시험에 30mm가 기준이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알면 좋은 그런 숫자로 우리가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서한해양성 기후는 이러한 구분 기준을 갖추었다. 분포는 대체로 유럽의 서부 북부, 칠레, 호주, 뉴질랜드 이쪽이다. 자, 특징을 볼게요. 당연히 연중 바다에서 불어오는 뭐의 영향? 그쵸, 편서풍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름에는 서늘하고 겨울에는 온화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자, 기온의 연급차가 작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제 강수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자, 해안에 따라 산지가 있어서 편서풍의 바람바지가 형성되는 경우에는 모든 서한해양성 기후가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만약에 해안에 따라 산지가 있더라면 연 강수량이 되게 많더라. 자, 볼게요. 자, 여기. 자, 서한해양성 기후 중에서 지금 강수량 지도인데 자, 강수량이 굉장히 많은 곳이 보이죠. 여기. 자, 여기가 노르웨이예요. 노르웨이. 노르웨이가 있는데 여기는 자, 산지가 스칸디나비아 산맥이라고 거대한 산맥이 있어요. 자, 그럼 이 산맥이 있는 경우에는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느냐? 바로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두 가지의 강수 현상 중에서 딱 하나만 골라보세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요거죠, 요거. 자, 우리 요거 오른쪽에 요 국지적 가열에 의한 상승, 요 그림은 언제 나왔던 걸까요? 열대기후를 배웠을 때 내내 햇빛이 엄청 강하게 내렸지. 그래서 따뜻한 공기가 생기고 그게 상승기류를 만들면서 매일매일 비가 내린다. 그거를 우리가 공기가 이동하면서 내리는 강수다. 대륙성 강수, 스콜이라고 불렀죠. 요거는 우리가 열대기후에서 했던 강수 유형이고요. 지금 방금 자, 해안에 따라 산지가 있다. 요거는 이
지형에 따라 강수가 내린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지형성 강수라고 부릅니다. 지형성 강수. 자, 지형 때문에 비가 내린다. 그래서 우리가 기후 요인에서도 했었죠. 자, 바람이 직접적으로 불어오는 바람 바지에서는 자, 이렇게 습한 바람이 위를 타고 이렇게 쭉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가 내리게 된다.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산맥이 분포하는 이 노르웨이 쪽은 비가 엄청나게 많이 내려요. 그래서 우리는 요것을 자, 해안을 따라 산지가 있어서 자, 바람바지 우리 기후 요인에서 분명히 했었습니다. 자, 편서풍에 바람바지가 형성되는 곳은 연 강수량이 많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노르웨이 서부 해안, 칠레는 우리 지난 시간에 확인했죠. 안데스 산맥 있는 곳, 그치? 그래서 완전 남쪽 열대기후를 벗어난 칠레 남부, 그 다음에 뉴질랜드도 완전 섬 자체가 산이거든요. 그래서 뉴질랜드 서부 해안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까지가 서안해양성의 대표적인 특징이었고요. 주민생활을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우리 작년에 다 했었어요. 자, 서안해양성 기후에서 무슨 농업을 하느냐? 첫 번째로 짬뽕 시킨다. 그게 뭐였죠? 가축도 키우고 작물도 키운다. 우리 혼합농업이었죠, 요거. 자, 이 혼합농업을 하는 이유는 일단 자, 목축업을 하기에 유리합니다. 왜? 1년 내내 수분하기 때문에 편수풍의 영향으로 비가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이런 목초지, 풀들이 많이 자라요. 그래서 이거를 뜯어먹는 소들, 초식동물들이 잘 재배를 사육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여기서 혼합농업은 자, 가축의 사육 플러스 뭐도 한다? 식량, 우리가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작물도 재배한다. 사료용 작물과 같이. 자, 이 그림을 보면 알 수가 있죠. 자, 목초지가 있으니까 일단 목축업을 합니다. 축사해서 가축을 키워요. 근데 얘네들이 뭘 싸요? 항상 똥오줌을 싸죠. 그래서 이거를 양분으로 활용해서 자, 조금 비옥하지 않았던 토양을 얘로 보충시키는 거예요. 자, 가축이 싼 분뇨와 퇴비를 자, 식량, 작물, 농경지를 보내서 밀과 보리를 재배를 한다. 그 다음에 이 가축이 먹을 것도 필요로 하죠. 그냥 여기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목초지 말고 얘네가 좀 더 살찌우고 더 크게 기업적으로 농경을 하기 위해서 사료작물, 얘네들이 먹는 거죠. 인간이 먹는 게 아닙니다. 사료작물을 키운다. 근데 이 사료작물 키우는 것도 다시 얘네가 자급자족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얘네가 싼 똥오줌을 식량작물에도 넣고 사료작물에도 넣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 세 가지가 왔다 갔다 순환을 하면서 인간도 작물을 얻고 그 다음에 동물도 작물을 먹고 그 다음에 동물이 커서 우리가 이제 요거를 이제 도살을 하죠. 그래서 고기도 소고기도 먹고 양고기도 먹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가축을 사육하는 것과 식량작물, 이런 밀 같은 거를 재배를 같이 동시에 하는 것을 혼합농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가축 사육의 배경은 요거죠. 1번 여름이 서늘하여 목초지 조성에 유리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훼농업 및 낙농업이 있는데 자, 화훼농업 및 낙농업은 요거죠. 자, 화훼, 꽃이에요, 꽃. 자, 이거는 선생님이 재작년에 네덜란드에 한번 갔었는데 암스테르담. 자, 네덜란드 하면은 이거죠. 풍차와 예쁜 튤립. 그래서 공항에만 가도 이 튤립이 무지개 색깔로 쫙 펼쳐져 있어요. 되게 비싸요, 근데. 되게 좋은 고품질의 화훼 농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목축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 혼합 농업의 연장선으로 낙농업도 발달하게 돼요. 낙농업이라는 건 요거죠. 유제품, 치즈, 우유, 요구르트. 요런 것, 요거트, 이런 것들을 낙농업, 유제품을 생산하는 걸 낙농업이라고 하고, 이런 꽃들, 원예 작물들을 재배하는 거를 화훼농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요거예요. 어디에서? 자, 농업은 이렇게 하긴 하는데, 어디에서? 자, 화훼농업, 꽃과 유제품, 낙농업은 주로 대도시가 발달한 지역에서 한다. 왜 그럴까요? 자, 우리가 보통 가축, 목축업을 하고 이런 것들은 처음 원래 뭔가 농촌에서 하는 기분이죠. 근데 우리가 꽃, 우유, 치즈 이런 것들은 어때요?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에서 소비가 주로 이루어진다. 마트에 가면 제일 많이 파는 게 유제품인 거죠. 그래서 요 사람들이 실제로 이렇게 막 꽃 사고 이런 것들도
농촌에서 이런 것들을 잘 소비하진 않잖아요. 뭐 데이트하거나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인구 밀도가 높은 대도시 주변에서 소비가 된다. 요거를 특징으로 우리가 꼽을 수가 있고요. 농업. 그 다음에 우리가 교통, 관광 쪽으로 가면 우리가 이제 특징적으로 자, 습윤한 서한 해양성 기후이기 때문에 요런 특징이 나타난다. 교통 중에서도 우리가 요거를 자, 물을 이용하는 운송 방법, 수운이라고 합니다. 수운. 자, 우리 여기에 자, 교통,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중요하죠.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 유량 변동이 작으므로 수운 교통이 발달한다. 자, 물을 활용해서 운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럽에 가보면요. 서한해양성 기후에 가보면 이렇게 강들에 따라서 1인용, 자, 개인이 소유한 보트들이 되게 많아요. 이 말은 뭐냐면 예전부터 강을 활용해서 왔다 갔다 이동을 굉장히 많이 했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수온을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한 국가이기는 한데 맞아요. 맞는데 우리나라는 겨울보다 여름철에 확실히 엄청나게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배를 탔을 때 홍수 때 사고가 날 위험이 커요. 근데 이 서한해양성 기후는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확인할 수 있었죠. 연중 강수가 고르게 나타난다. 그래서 강수량의 월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이렇게 수운을 활용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 자, 요거를 보면요. 항구죠, 항구. 근데 보통 우리가 항구는 어디에 있다라고 인식을 하죠? 바다죠. 부산 항구, 목포 항구, 인천 항구. 근데 유럽은 아니에요. 이 강에 항구가 위치하고 있다. 예를 들면 서울로 치면 한강에 이렇게 거대한 항구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는 영국의 템스강이고 여기는 독일의 함부르크. 뭐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봤죠. 독일의 함부르크에 있는 항인데 전부 다 바다가 아니라 내륙에 있는 강에 있는 항구입니다. 이렇게 내륙 수운이 발달하게 되었다. 왜? 연중 강수가 고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위도의 해안 일부는 난류의 영향으로 따뜻한 바다죠. 부동강이 발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동강은요. 1년 내내 얼지 않는 항구입니다. 연중 얼지 않는 항구. 1년 내내 수운이 가능한 곳. 따뜻한 바다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부동항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관광은 이런 거죠. 서한해양성 기후, 특히 영국, 독일 이쪽 사람들은 햇빛만 났다 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이렇게 거의 헐벗다시피 하고 잔디밭에 누워서 시원하게 선텐 오일 바르고 태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연중 내내 수변하다는 말은 연중 내내 비가 잘 내린다는 것이고 연중 내내 흐리다는 거죠. 그래서 햇빛을 보는 경우가 적기 때문에 조금만 햇빛만 나도 바로 달려나가서 일광욕을 즐겨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나라 사람들의 문화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서한해양성 기후는 특징이 정리가 됩니다. 중요한 것도 이제 눈에 좀 보이죠. 1년 내내 편수풍의 영향을 받고 연중 수변하다. 근데 그 중에서도 산지가 발달한 곳은 지형성 강수가 많이 내린다. 그 다음에 농업, 교통, 관광. 자, 농업은 혼합농업, 화훼농업, 낙농업이 나타난다. 그 다음에 교통은 연중 수변하기 때문에 수운교통이 발달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서한해양성 기후 다음으로 서한기후 두 번째 지중해성 기후를 볼게요. 자, 지중해는 말 그대로 지중해 주변에 있는 기후이다. 그래서 여기 적을게요. 대문자 C, 자, 온대기후. 그 다음에 S입니다. 소문자 S. 자, 여기서 이 S는 자, 소문자 W가 윈터 드라이였죠. 그럼 얘는 뭘까요? 서머 드라이인 거죠. 자, 여름철이 드라이하다. 여름철이 건조한 여름 건기 기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지중해성 기후는 뭘까요? 잠시 멈추고 한번 맞춰보세요. 자,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건기입니다. 자, 통틀어서 열대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다 통틀어서 여름 건기인 거는 오로지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서 어디일까요? 바로 얘죠. 이즈미르. 자, 얘는 여름이 몇 월입니까? 지금 여기죠. 7, 8월. 근데 강수가 우리가 아까 얘기했었던 거 온대기후에서 강수량의 수변 기준은 한 30mm 정도라고 생각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봤을 때 뭐 굳이 그 기준을 모른다 하더라도 자, 여름철이 건조하죠. 다른 데는 어때요? 자, 여름 수변합니다. 여름 완전 수변하고요. 여기도 여름 제일 수변하죠. 자, 여름이 건기인 거는 지중해성 기후밖에 없다. 여기 지중해성 적어주시고요.
자, 지중해성은 말 그대로 자, 지중해 근처에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서안이죠, 서안. 자, 온대기후 중에서 자, 언제가 건기다? 여름에 건조한 기후이다. 이거 매우 매우 중요한 거죠. 남북이 30도에서 40도 사이 대륙 산해 주로 나타난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근데 꼭 지중해 연안이 아니어도 자, 이쪽이 아니어도 여기도 나타나고요. 여기도 나타나요. 칠레는 계속 나오네요. 그쵸? 자, 여기 우리가 미국에서 할리우드가 어딨어? 서쪽에 완전 온화하고 쨍쨍 완전 뭔가 항상 밝은 성격들의 삶만 산다라고 캘리포니아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로스앤젤레스 거기가 여기예요.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이 대표적이고 우리가 체크할 거는 여기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굳이 또 몇 개를 뽑자면 미국의 서쪽 할리우드가 있는 곳, 그 다음에 여기 칠레 남쪽이 될 수가 있겠네요. 여기 지금 호주도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지중해 연안, 그 다음에 미국 캘리포니아에 나타난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였어요? 왜 여름에 건기가 나타날까? 요거죠. 자, 사바나 기후도 열대에서 왜 사바나 기후는 겨울철이 건기인가를 우리가 대기 대순환 기압대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그때 사바나는 건조한 이유가 뭐였죠? 아열대 고압대 때문이었죠. 근데 그게 여기에서 또 나옵니다. 자, 지중해성 기후가 여름철에 건조한 이유. 자, 여름철에 뭐의 영향?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받기 때문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적다. 요거를 볼게요. 자, 우리가 적도 수렴대가 계절별로 이동한다라고 얘기했었죠. 자, 북반구로 여름철에 올라가고 남반구로 겨울철에 내려간다 했어요. 자, 얘가 왔다 갔다 이동하면서 아열대 고압대도 마찬가지로 왔다 갔다 이동한다 했었죠. 그래서 우리 그때 지난 시간에 했을 때 AF, AW 했었고, 자, 적도 수렴대의 영향을 받았을 때는 우기, 아열대 고압대가 살짝 내려올 때는 건기라고 얘기했어요, 겨울에. 근데 자, 지중해성 기후는요, 마찬가지로 이 적도 수렴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이 아열대 고압대도 왔다 갔다 움직이죠. 지중해성 기후는 30도에서 40도 요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북반구로 적도 수렴대가 올라올 때는 자, 아열대 고압대가 살짝 위로 올라와서 전반적으로 이 영향을 미치게 받아요. 근데 겨울은 어떻게 돼요? 적도 수렴대 밑으로 슉 내려갔을 때는 이 아열대 고압대가 밑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겨울철에는 여기서 밑으로 아열대 고압대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위에 있던 고위도 저압대가 같이 내려오게 되죠. 고위도 저압대. 그래서 자, 여름철에는 적도 수렴대가 위로 올라오면서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게 되고요. 자, 겨울철에는 적도 수렴대가 밑으로 내려가면서 같이 딸려 내려오는 고위도 저압대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확인했었죠. 고압대는 고기압이다. 자, 상승기류예요, 하강기류예요. 압력이 세게 밑으로 내리꽂아. 하강기류였죠. 자, 그럼 비가 많이 온다, 적게 온다? 적게 온다. 강수량 적음. 자, 저압대는요. L. 저기압입니다. 그러면은 기류가 상승해요, 하강해요? 상승이죠. 하강기류의 반대 상승기류가 나타난다. 공기 압력이 적을 때. 자, 그렇다면 상승기류는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구름을 만들고 비를 내리게 된다. 그래서 강수량이 많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자, 아열대 고압대 영향을 받아 강수량이 적다. 강수량이 적다. 겨울은 편서풍의 영향을 받다. 자, 이건 한마디로 고위도 저압대 밑으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선이라는 말이 있죠. 전선. 이 전선이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전선이 형성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따뜻한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만났을 때 이 사이가 전선이에요, 전선. 그래서 따뜻한 공기,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얘네가 이게 뒤섞이면서 혼합이 되면서 비가 내리게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겨울철에는 비가 많이 내린다. 뭐 고위도 저압대라는 말을 못 외우겠다 싶으면 그냥 겨울에 그거 다 빼고 비가 온다 라는 것만 알면 돼요. 왜? 지중해성 기후는 여름 건기인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름에는 건조, 겨울에는 수분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름에 건조한 이유는 아열대 고압대. 요거는 중요했죠. 여름철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으로 강수량이 적고 건조하다. 이렇게 계절적 특징이 나타난다. 여름철이 건조하고는 얘밖에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가옥은 이미 알죠. 요런 가옥. 파랗고 하얗고. 왜 파랗고 하얗까요?
햇빛을 반사시키기 위해서죠. 그 다음에 또 창문이 조그매요. 왜 조그말까?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뜨거운 바깥과 안쪽의 온도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벽이 되게 두꺼워요. 이거는 또 선생님이 그때 재작년에 네덜란드 가면서 같이 유럽 여행 혼자 갔다 왔었거든요. 무서움을 무릅쓰고 그때 스페인을 많이 갔다 왔어요. 스페인에 대한 로망이 되게 커가지고 스페인이 선생님 직접 찍은 사진인데 여기 골목에 보고 선생님 너무 반한 거예요. 너무 예쁘죠. 알록달록 벽지가 다 색깔이 다르고 플러스로 창문을 보세요. 되게 조그맣습니다. 창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고 크기가 작아요. 이 말은 자 환기, 통풍을 잘 되게 하고 들어오는 햇빛의 양을 작게 하기 위한 이 사람들이 옛날부터 내려준 문화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옥, 여름철 외부 열기를 막기 위해 벽은 두껍게, 창문은 작게, 벽면은 하얗게. 요게 이 나라 사람들의 공식인 겁니다. 그래서 가옥 알 수 있었고, 자 산업은 당연히 여름철에 햇빛의 양이 많으니까 태양광 발전 많겠죠. 농업이 중요하죠. 우리 이때 지중해성 기후에서의 농업이 뭐였어요? 작년에 했었죠. 수목농업이 있었습니다. 여름철이 건조하고 뜨겁기 때문에 이러한 고온 건조한 여름에 잘 자라는 작물을 재배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그때 올리브, 오렌지, 포도, 코르크, 참나무 다 그리스 로마시나 지중해 그리스, 이탈리아 여기서 나오는 거였다 얘기했었죠. 포도, 올리브 그래서 포도를 이용해서 우리 디오니소스 와인이 유명하고 포도주가 유명하고 그 다음에 올리브 오일이 유명하다. 그래서 우리 1다운에서 지리적 표시를 했었죠. 자, 이러한 고온 건조한 지리적 특성을 잘 반영해서 이 나라 사람들이 유일하게 만들 수 있는 농산품 그거를 지리적 표시대로 특허 등록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탈리아의 시장의 모습인데 올리브죠 이거 올리브 그 다음에 포도 이런 거를 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요걸 이렇게 고온 건조한 여름에 잘 자라는 작물을 수목 농업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겨울철에는 수분하니까 이 겨울에는 요거를 활용해서 곡물도 재배를 하고요. 밀, 보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새로 나오는 게 이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이목은 뭐냐면 자 이동식 목축업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질문 유목 아닌가요? 유목이랑 건 조금 달라요. 유목은 완전 정처 없이 어딘가에 이제 뭔가 벽을 두지 않고 완전 1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게 유목이거든요. 근데 이 이목은 이 방목에 조금 더 가까워요. 방목은 뭔가 벽을 세워도 그 안에 키우는 거고 유목은 완전 벽 없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거. 근데 방목은 울타리가 있습니다. 근데 방목을 하긴 하는데 이 울타리가 이동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동하는 울타리. 요거를 이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알프스 산지 이목이 보이죠? 자, 이거는 뭐냐면 자, 여름에는 어디로 간다? 산지로. 반대로 겨울에는 낮은 지대, 저지대로 이동해서 사육을 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가 중요한 거죠. 여름철의 지중해성 기후 특징은 뭐다? 고온 건조하다. 그래서 여기 바닥에서는 애들이 너무 덥고 너무 건조해서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풀들이 살짝 있고 시원한 산지로 여름철 이동을 합니다. 자, 반대로 겨울이 됐을 때는 갑자기 너무 추워지죠. 그래서 다시 수변하고 초지가 있고 조금 따뜻한 저지대로 내려가요. 그래서 왔다 갔다 계절별로 이동식 방목, 이동식 목축업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목이라고 부릅니다. 대표적으로 알프스 산지, 높은 산지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중해성 기후는 크게 여름철 건기, 아열대 고압대의 영향을 받는다. 겨울철에는 상대적으로 수변하다. 그 다음에 산업은 수목농업, 곡물농업, 이목이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가옥 이런 거는 쉽죠. 하얗고 파랗게, 창문은 작게, 벽은 두껍게. 그래서 우리가 오늘 크게 온대기후의 특징했고 그 다음에 온대기후를 동안 서안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서안 두 가지를 했습니다. 서안해양성 기후, 지중해성 기후. 그래서 우리 서안해양성 기후는 CFB, 서안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잘못 말했죠. 서안기후에서는 CFB, 서안해양성 기후, 그 다음에 CS, 서머 드라이, 지중해성 기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서안기후 다 했으니까 이제 동안기후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래서 대륙 동안의 온대기후, 온대 겨울 건조, 온난 수분 기후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